자, 가보겠습니다. 소개를 현직 광부로 이렇게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편한 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예. 예.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 탐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태백 현직 광부로 재직 중이신 이철 선생님의 구술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3년 12월 19일이고 시간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장소는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철암 탄광 역사촌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유명상입니다. 촬영자는 이정필 PD님입니다. 이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광산에 이제 채탄하는 분들하고 골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채탄과 채굴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보조 일을 하는 보조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조 보갱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인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기존에 갱도가 완성이 되거나 만들어졌을 경우에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중합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해지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철 선생님은 어느 동네에서 혹시 태어나셨나요? 원래 태백 분이신지? 예, 저는 원래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가지고 태백 지역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로는 철암동의 교동이라고 현재 지금 철암초등학교 앞에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장성강업소 쪽으로 해가지고 2살 때쯤 돼서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예. 네. 그럼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주로 이 철암 지역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저기 장성강업소하고 가까운 장성 지역에서 그렇게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유년기 시절에 장성강업소는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열악했었고 그 열악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1분 맞죠? 저 뺄게요. 차라리. 너무 얼굴이. 아, 음식이네. 얼굴이 너무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 얼굴이 더 더러울 텐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부터 다시 갈게요. 조금 더. 예. 선생님 됐습니다. 그건 커피. 네.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제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기. 예, 아니 반대. 예, 예. 얼굴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예,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예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게 너무 상대적으로 이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그 광산에 다니시던 친구분들 아버님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보통 퇴근을 했을 경우에는 작업복을 입고 그러니까 얼굴에도 석탄가루가 묻은 상태였고 작업복에도 석탄가루가 묻은 상태 그리고 작업 도구도 집에 다 등에 메고 오는 그런 상태로 퇴근을 하는 그런 실정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워낙 그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회사 자체 내에서 모든 게 빨래도 가능하고 세탁, 빨래, 목욕도 다 가능한 상태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열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태백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어떠한 아카이빙 자료를 보면 네. 태백 시의 개는 10,000원짜리 지폐도 물고 다닌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부자 동네로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부자 동네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제 말일쯤 되면 급여를 이제 현금으로 다 수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나가는 개들도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런 얘기까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현금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광부로 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생활이 좀 가능하셨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때 당시는 제가 입사했을 때하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많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월급이 저희 아버님이 그때 교직에서 근무하고 계셨을 때하고의 그 급여 차이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60%,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 광산 다니시던 분들이 더 많은 그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는 급여 받는 사람들 치고는 아주 유복하게 그렇게 생활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예. 그 아버님이 이제 교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광부의 어떠한 위상은 다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아버님이 반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살아 계셨을 당시에 제가 도왔다면 아마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겠죠.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망을 했을 뿐이지. 그러면 2대째 이렇게 일을 예? 2대째? 저 같은 경우는 이대가 아니고 아버님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직에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IMF 맞으면서 광산에 이제 들어온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일대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첫 직장은 광부가 아니셨던 거네요. 예, 저는 처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광산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좀 약간 고학력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광산도 올 때 분들이 제 초창기 때는 무학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 평균 중학교 중퇴라든가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 정도 수준이 좀 고학력이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다닌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입사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대학 학력으로는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거로 해서 그렇게 입사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문제가 됐었겠죠. 네, 좀 상당히 재밌네요. 근데 고학력자임에도 이렇게 광부로 취업한다고 이렇게 취업 어떤 이력서를 냈을 텐데 네. 이력서를 받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좀 아무래도 요즘같이 약간 입사하기에는 좀 수월하게 들어오려면 인맥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도우신 분들이 몇 분 좀 계셨습니다. 네. 그럼 그 IMF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광부로 이제 전향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광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 예전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선 지원을 한 건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들은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부모님 세대라든가 친구들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어떤 실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근데 실제 이제 입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아침 이제 출근할 때마다 아파트 문 닫고 나올 때는 항상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문을 닫고 나오는 그런 시기의 세월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네. 저도 어제 처음으로 그 갱도를 이렇게 옷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그 만만치 않더라고요.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처음에 이제 그 광부로서 이 갱에 딱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일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제가 일단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좀 있었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는 입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 갱도에 들어가니까 그 공포는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공포감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저를 판단하기를 길어야 너는 하루다. 어떤 사람은 길게 본 사람이 3일 정도 봐주셨고 최고로 길게 봐주신 분이 한 달 봐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못 다닐 것이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고 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그 하루하루 내지는 그 생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기회에 도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갱도 들어갔을 때는 공포감이라고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탄광으로 이제 전향을 이제 하셨기 전에 그럼 그때 결혼을 이미 하신 상태로 네, 이제 결혼한 상태였었고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광산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광산 또 오기 전에 결혼하기라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에 대한 어떤 고전은 있겠지만은 직업에 대한 어떤 약간 뭐랄까 너무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험한 네,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또 목숨하고 또 달려 있는 모든 뭐 직장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많이 꺼리는 식의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는 또 이렇게 쫙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왜 입사하게 된 거예요? 돈이 급해서? 예를 들면 아버님이 이렇게 입사하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 심정이 듣고 싶은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IMF 맞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증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걸로 계속 사업을 지탱하다 보면 앞날이 이제 다 훤하게 보이니까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이제 저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다 보니까 광산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그 부채 부분을 탕감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자제분이 있으셨나요? 그 예, 탄광- 그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이. 예. 그러면 이제 탄광일을 이제 혼자 하시고 이제 와이프분은 따로 직장을 이제 다니지는 않으셨던 거죠? 집사람은 제 교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지금도 현재 교직이 있고. 예. 그 와이프분의 반대도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집사람은 험한 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저 뒤에서 후원은 안 하더라도 저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광산에 대한 어떤 선생님도 지금 광산을 입경을 해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가기 전과 후에 사람들 대하는 게 좀 틀릴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직장 같이 근무할 것이다. 와이프도 이제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 네. 와이프분이 그 선생님께서 와이프 나 이거 광산에 일할 거야 할 때 네. 그거 그러기 힘든데 그걸 왜 해?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힘든데 왜 하냐고. 네. 네. 그 심정이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와이프님께서 나는 이래서 돈 벌어야 된다. 아니 그 집안 그 상황을 둘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나는 꼭 우리 가정이 앞으로 더 이끌고 나가고 앞으로 존재하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보면 그 사모님께서 처음에 그때 저 젊은 시대였잖아요. 네. 나 광산에서 뻔히 알고 있는 광산이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자식들 나는 이래서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좀 하고 싶었다. 그런데 와이프께서 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심하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 부분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 입경을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실은 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나서 이게 정말
아 정말 감이 안 잡혔는데 네. 제가 단 하루밖에 비록 체험하지 못했지만 너무 좀 가슴도 아프고 네. 정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존경심도 저는 좀 많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장성 광업소가 이러한 광업소가 좀 폐광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러한 광업소를 좀 보존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어떻게 보면 파괴를 해야 된다라는 그 논란에 어떻게 보면 흙과 매고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역사 기록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가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 부분에 초석이 됐던 이 석탄이 경제적인 어떤 기반도 완성했었고, 그다음에 녹화 사업도 지금까지 전 국토가 녹화 사업도 잘 된 이런 부분들이 다 석탄 산업이 한몫했다는 부분을 젊은 세대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기존의 건물들, 그 광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은 다 잘 보존해서 젊은 세대들도 그거를 좀 역사적으로 좀 기록을 남긴 상태에서 잘 기억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남겨야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장성광업소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를까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성광업소 이러면 직업 중에 최고로 힘든 최악 조건의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그것도 오고요. 일 자체도 워낙 힘들으니까. 석탄이 우리나라 근대화 들어오면서 석탄을 최고로 많이 채굴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장성광업소의 역사가 굉장히 그 100년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잖아요. 네.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역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태백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련도 굉장히 좀 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장성광업소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지역 태백하면 좀 장점, 태백에 대한 어떠한 장점이 있었을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태백이라는 도시는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좀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예. 저희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는 두 분 다 이제 이북이니까 고향이 이북하고 거의 온도 수준이 맞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춥고 공기가 타 지역보다 좀 맑고 고지대다 보니까 공기가 맑고 춥고 그런 부분이 좀 맞다 보니까 사신 것 같고, 타 지역에 비하면 소위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공기 맑은 거, 청정도시, 뭐 태백,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에서 남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네. 그런 이주를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유년 시절에 좀 있었을까요? 그럼 느꼈었던 게? 그게 예전에는 이제 시내에 가게 되면 거의 한 10m 간격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병원이죠. 예전에는 의원이라 해가지고 10m 간격으로 해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대도시는 못 나가니 그나마 중소도시에서 가장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태백이었지 않았나. 왜? 여기 이제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철암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정도 있었고, 하다못해 장성 지역 같은 경우도 장성과 하장성이 있는데 하장성 같은 경우도 병원이 있었을 정도니까, 하장성에 병원이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은 알아도 저 또래 이하들은 하장성에 병원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장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m 간격으로 병원이 그렇게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료 혜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다 보니 이쪽으로 오래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석탄을 많이 이제 운송을 하다 보니까 기차역이 좀 많았었습니다. 교통 편의 시설이 잘 돼 있으니 사통 발달이 좀 발달해 있는 그런 위치였죠. 여기가 서울이면 서울, 강릉이면 강릉,
영주면 영주 쪽으로 해서 예, 교통과 병원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이쪽에서 정착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백에서 이제 살면서 그러면 조금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아쉬웠던 점 그런 거는 있으실까요? 태백에서 가장 불편한 건 좀 문화적인 부분, 예, 그다음에 소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 지역보다 뭘 구매를 한다거나 물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구입을 했을 때 좀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싼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다음 문화적인 부분으로 그 대도시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예체능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늦게 받고 도움을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대도시로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조금 약간 무리가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죠.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문화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막상 이제 태백시에서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떠한 그 연구 사업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 그 근간에 이제 들어와서는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그 어떤 그 관람료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좀 구경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못할 부분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제대로 이렇게 이 근간에 들어와서는 많이 그 관람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상영도 하고 예,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네. 그런 산업이나 어떠한 문화 시설들을 뭐 3세이프 36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아요.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한다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태백 시민조차도 그러한 그 문화 시설에 태백이 만들어 놓은 문화 시설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홍보가 좀 많이 안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365 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안전 테마 시설로 그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문화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태백 지역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뭐 시청 홈피를 통해 가지고 연계가 다 돼 가지고 365 세이프타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공연을 한다. 그렇게는 알 수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가시적이나 시각적으로 이제 시내에서 365 세이프타운에서 저런 문화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태백 시민조차도 모르는 예. 걸 어떻게 타지 사람들이 알고 예. 그냥 안 하는 입장은. 시청 홈피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홈피, 예, 시청 홈피도 이제 접속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일반 사람들은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예. 네. 굉장히 좀 문화와 예술을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이게 관심도 많으신 선생님 같아요. 그럼 태백에 이러한 문화 시설, 어떤 문화 홍보, 어떠한 센터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영화관도 지금 현재 지금 영화관은 그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디에 지금 태백에? 아니 저기 고안이라고 공항. 태백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 태백 카지노. 엘 예. 현재 지금 장성 지역에 영화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 지역에. 예. 그게 이제 신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 태백 인구가 한 4만이 좀 안 되거든요,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전 인구의 한 30%에 육박하니까 거의 이제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오시고
청년 세대들도 거의 뭐 한 5천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좀 예. 태백의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 목적으로 오는 게 거의 음식을 먹으러 많이 온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혹시 뭐 태백에서 좀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태백에 현재 맛있게 드시고 가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태백 물닭갈비라고 춘천에 닭갈비가 있듯이 태백에는 물닭갈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로 이제 한우 같은 경우가 육질이 좋다 보니까 많이 찾으시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장성 강업소라는 게 태백 사람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성 강업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신용이 있다라는 그런 직업상의 어떤 신용도가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이제 업체다 보니까 인지도는 좋습니다. 이제 직장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데 금융권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열악하고 급여도 이제 얼마만지 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대출 낼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 그 직장인 대출보다는 약간 좀 약하게 대출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약간 편차를 좀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용을 확실하게 예. 금융권에서도 이제 예.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장성 강업소가 이제 폐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폐강 후에 어떠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폐강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오늘 다른 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성가업소는 뭐뭐다. 뭐뭐뭐다. 장성가업소는 에너지원의 최고였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 기반 시설의 모든 기반 시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광부로서 그러면은 좀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희들은 뭐 크게 뭐 보람 느낄 건 없고 항상 그 하루 생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산에 항상 그 생산량을 달성을 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 내지는 그런 쾌감을 좀 느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하는 방식이니까 뭐 별도로 갱 내에서 입경하는 그런 일들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네. 갱내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좀 이런 진폐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가 좀 국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진규폐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후 처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윗선에서는 그러니까 윗선이라면 저희들 선배 되시는 분들, 광산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잘 보시고 계시고 케어도 지금 잘 받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 선에서 밑으로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목수건이라 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목수건을 그냥 두른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답답하니까 그냥 그 벗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진규폐에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요즘은 마스크가 워낙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진규폐가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선생님은 진폐 질환으로 인한 따로 뭐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광산 다니신 분들이 이 호흡기 쪽이 좀 많이 약합니다. 예. 그다음에 습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쪽으로 대체적으로 평균 한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예. 그리고 또 간부라는 직업 특성상 몸으로 이제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어떤 전우회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좀 있었을까요? 예, 동료애가 좀 타 직장 직업보다는 좀 동료애가 좀 더 돈독합니다. 좀.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나면 보통 이제 술로서 서로가 이제 그 하루를 일과에 힘들었던 그 부분을 풀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술로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도 좀 많이들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동호회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기존에 이제 동호회 활동했던 부분들은 그 족구 동호회라든가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다음에 스키 동호회 같은 경우도 있었고 현재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 동호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예. 봄에는 좀 그렇게 이렇게 봄에는 이런 일을 하면 봄에 대한 일이 있고 또 가을에 대한 일이 있잖아요. 춥고 또 배고프고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봄에 탄광을 들어가면 봄에 오 춥다. 이게 여름에 예를 들면 겨울에 그런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도가 지금 600고지에 있는데 바다가 해수면이 제로로 봤을 때 지금 600고지단 말입니다. 600고지에서 한 플러스 300, 지금 여기 플러스 600이다 보고 플러스 300까지는 약간 그런 걸 느끼는데 예, 플러스 300에서 지하 마이너스 475, 525까지 있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475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계절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어제 거기 내려갔었어요. 네. 항상 온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좀 틀리게 느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예를 들면 이제 일 끝나고 나오잖아요. 네. 그 쾌감이 있을 거예요. 일 끝나고 나오는 쾌감 예를 들면. 여름보다는 겨울.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입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고 더운 데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에 세워진 차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퇴근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신선한 공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더 느낀다라고 봐야죠.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개울가에 이렇게 일 끝나고 막 개울가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개울가에서 막 목욕을 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몸부터 털고 해서 씻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한 60년대 이하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제가 유년기 때 전까지는 공동주택이라 해서 지금 여기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그런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세탁하는 거는 공동 우물이라 해가지고 수도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달린 상태에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쪽에서 광산 퇴경 후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다음 자기가 썼던 삽 그다음에 꽃갱이 톱 그런 것도 거기서 다 세척을 하고 집에다 잘 보관하고 출근할 땐 다시 등에다 메고 출근하고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 아침에 딱 이제 또 출근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치지 말자 예를 들면 이런 의미. 보통 이제 출근할 때쯤 되면 아침에 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두워요. 새벽에 출근하니까. 그때는 갑방, 을방, 병반으로 나가니까 새벽에 이제 나가게 되면 보통 한 6시쯤이나 5시쯤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집에서. 갑반, 일반, 병방의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갑방 때가 시간대가 6시, 그러니까 출근을 6시, 7시 요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럼 퇴근은 이제 한 3, 4시쯤 돼서 하는데 을방 때는 다시 한 3시, 4시에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병방 때는 이제 8시, 9시 요때 이제 또 출근을 하고. 네.
이게 보통 이제 어두울 때 출근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앞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돌아서서 그냥 그날은 출근 안 합니다. 아침에. 그런 문화가 예. 아침에 출근할 때 여자가 앞에 지나서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광산 나름대로의 그런 미신이 있어요. 여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뭐 그러면 아침에 그냥 출근했다가 바로 뒤로 돌아서 출근을 안 하는 거로. 그 다음에 만약에 요즘은 좀 덜해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이제 계단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피해요. 피해줘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다시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계시면 그런 미신들을 이제 피하려면 마음대로 또 사고나 안전에 대한 그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례적인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제가 듣기로는 또 그 광부분이 이제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뭐 돌아가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 그 광부분의 와이프분을 어떻게 보면 여공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좀 줘서 생계를 좀 이어나가게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미신을 이게 들어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을 봤을 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여성을 약간 돌을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좀 시켜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반발도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거는 지금 그 전체적인 생리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는데 예. 저희 광산은 이제 여자분의 어떤 그 직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재는 있지만은 그다음 이제 총무부 쪽이나 이제 있었는데 거의 여자분이 없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쪽은 이제 선탄과라고 해가지고 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공간은 품질부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두고 따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채탄 선산부나 굴진 선산부들이 출근을 할 때 여자분들이 아침에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거나 지나간다거나 이러면 출근할 때 뒤돌아서서 출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매일 일어나니까. 그럼 회사에 말을 하고서는 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요즘 같은 출근을 안 경우는 하는 이제 미리 이제 내가 언제 쉬어야겠다 뭐 연차도 내고 나름대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출근 안 하고 그냥 결근 처리하는 거로.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직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일용직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출근 안 했으면 그 사람 그날 하루 빠졌으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놓고 일을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예. 빠져도 자기가 힘들면 그날 내가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안 나가면 되는 것이었고 예. 내가 오늘 나간다 내일 안 나간다 근데 이제 그게 결근이 이제 많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라는 게 올라가지만은 그걸 피해서 이제 결근을 사람들이 하셨죠. 예. 교수님 또 하고 싶은 예, 저는 이제 다 마지막으로 태백 씨의 반환점이나 중앙 장성가업소의 앞으로 어떻게 발전 이런 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존에 광산이 이제 내년이면 저희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역사관이나 아니면 유유지 그런 건물들을 자상해 가지고 역사관으로 좀 재탄생할 수 있게끔 새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백시에 바라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너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그 사업체 내지는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태백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탄광 이제 아카이브 이제 관련된 이제 연구에 있어서 아카이브라는 게 이제 수집을 한다는 개념이 크거든요. 네. 광부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도 이제 오랫동안 광부로 있으면서 이러한 기록을 좀 오랫동안 좀 영구적으로 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예. 하지만 뭐 사진이라든지 광부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쓰였던 뭐 월급 봉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예. 네, 혹시 뭐 다른 뭐 또한 뭐 이러한 거는 좀 수집을 좀 하는데 좀 찾아서 좀 오랫동안 좀 보존
보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장성가업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 5년,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 그때 광산에서 그 사용했던 그 아주 오래된 유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모아놓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장소, 장소. 예, 장소가 있습니다. 아하. 박물관식으로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고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아 그런 데가 있었나요? 예, 그게 지금 물품들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빼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장소가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저희가 갈 수도 있는 곳인가요? 그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얼만큼 그게 진열돼 있고 물건을 누가 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예 거기를 한번 가보고 계시면 어디쯤에 있는 곳인가요? 저희 회사 안에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장성광업소 안에. 회사 안에 박물관이라 해가지고 예. 조만하게 만들어놨던 부분이 아하. 있어요. 안전드실 앞에. 제가 얘기했다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저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거기 동참을 했었었는데 예. 하다가 이제 저는 빠져나오고 했는데 그 안전등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전등실 앞에 보면 박물관이라고 조만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 예, 거기에 지금 물품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만약에 예. 물품을 누가 빼갔다 그러면 사진이라도 남겨야 예. 그쪽을 한번 어제 우리 못 봤지 근데? 그러니까요. 저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귀한 말씀이 귀한 말씀. 아니 그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장소는 지금 평수로는 지금 한 3, 40평 정도 되는데 매일 직원들은 그거 지나다니고 있어요.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그냥 창고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저밖에 없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혹여나 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아니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거기 중요한 좀 소중한 것들을 몇 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 시건이 돼 있어요. 시간이 돼 있겠죠. 안 돼 있으면. 그거 관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무실 쪽에서. 사무실 쪽 어느 분하고 통화를 어제 하셨죠? 그 부분 저희는 서무과장님과 연락 많이 하고 기획과장님. 서무과장님은 김영미 과장하고 네. 하고 또 기획과장님 기획과장님요 송 심지용. 네. 예. 이 심지용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에 그 안정드실 앞에 네. 저 예전에 사용했던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거 문 열어가지고 열람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다는 하지 말고 예, 꼭 그거는 확실하게 네.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어제 제가 더 좋은 말씀 더 잘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 있고 하니까 전혀 안 되네. 심지어 10% 수준밖에 못했어. 어제 그 뭐야 우리 갔었거든요. 예. 어디 입경하셨어요? 그안 계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지금 보경 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시험을 타면 관리자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계장, 과장, 부장, 부부장 있어요. 제가 하려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광산을 한 5년만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었고, 지금 실적으로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꾸 이제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는 현장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필요로 하니까. 그래 지금 행정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괜찮습니다. 회사에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뭐 얘기하려고 지금 도대체. 그 행정 일을 이제 하기는 싫고 그런데 자꾸 이제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저한테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 예, 있는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거기서 정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꼭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시죠? 아니.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말을 지금 제대로 못했어요. 네.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도움이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아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청 직원이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요 시를 내가 막말로 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사실 이런 거 그다음에 갱내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이런 거는 사실 이번 용역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많이들 했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좀 시에서 좀 이런 것도 알고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변화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창고 같은 뭐 박물관 그런 뭐 비밀 제가 공간이라든지. 사실 태백도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네. 광산 다니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인테리어 사무실을 했었고 그 태백을 도울 때 제가 태백 처음 도울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정주심을 가지고 태백을 진짜 한번 그때는 태백이 막 이제 허물어져 가는 그런 단계였었어요. 그 몇 년도에? 그게 90년도 중반이에요. 중반. 예. 89년 그 정주심을 가지고도 왔어요, 저는. 진짜 태백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뜻대로 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부채 관계가 연대 보증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광산을 도우게 됐는데 광산 도와가지고 이제 느끼고 그 전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디자인적인 부분을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거야. 30년 전에 제가 태백에 또 왔으니까 그걸로. 디자인 태백이라는 상호를 걸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디자인, 이 모든 어떤 이 시스템 부분이 좀 약간 정갈하고 좀 간결하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지금 모든 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태백시가. 어떤 중심도 없고 예산 나오면 이쪽 예산 쓰고 저쪽 예산 막 쓰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화 돼가는 그런 타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결국에는 이제 태백은 공동화 현상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사람들이 아마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황 증세까지 아마 올 거예요. 곧.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청 직원이나 시민들 자체가 진짜 성의와 열의를 다해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되는데 정주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왜 없는지 알아요? 다 객지에서도 온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 세대들부터는 들려요. 우리 밑에 세대들은. 태백이시죠 원래?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태백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도 왔지만은 뭐 삼척이라든가 주로 경상북도 사람들이 한 70~80%를 차지해요. 태백 요 장성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생활이 윤택해지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독하게 나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인간답게 좀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벌어서 나가서 산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남아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열의도 좀 없고 잠깐 왔다 나는 빨리 여기서 벌고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태백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하고 어떤 그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되면 그거 챙기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좀 발전을 같이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광산 이 장성업소도 오면서 그런 마음을 다 접고도 왔어요. 저는 그냥 내 생활에 그냥 충실하자. 광산 다니면서 광산 일에만 충실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배신을 했어요, 사실. 제 집사람하고 아이는 지금 원주에 가 있고 주말부. 근데 저는 퇴직해도 여기서 살 거예요. 왜 그러면 제 이제 이름이 이철이 저희 아버님이 철암에서 저 날 때 이 철암에 철자를 땄어요. 그 철자가 보통 밝을 철자를 쓰는데 예, 예. 아버님이 새 철자를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냥 새 철자예요. 의미가 아주 없는 이름이에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죠. 그 아버님은 그냥 사실 예. 이름대로 사시는 그 아버님이 저 이름을 그렇게 이철이라 딱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집안 내에서 왜 밖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얘기. 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좀 태백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한 연구가 모티브가 좀 태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연구였다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탄광은 태백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뭐 거리를 나가보더라도 광구의 동상이 있고 또 광구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문구들도 있고 또 여기 앞에 보이는 뭐 어떤 영화도 그 광구랑 관련이 없으면 조금은 태백하고는 정체성이 떨어져 이 태백의 탄광의 정체성을 이제 살려서 이제 이 태백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재생을 해야 되는 그게 좀 필요하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통리는 가보셨어요? 뭐 오로라 파크 이런데 오로라 파크 아시죠? 오로라 통리에서 미인폭포 쪽에서 도계 쪽으로 내려가면서 예전에는 요즘 얘기하면 뭐 곤돌라나 리프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삭도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습니까? 삭도라고. 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맨 그 케이블 와이어 케이블에다가 탄을 공차에다가 실어가지고 탄이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운반 체계가 있었어요. 그건 아마 저희 세대 밑으로는 잘 모를 거예요. 위에 세대든 저까지는 그쪽으로 많이 다녔으니까 알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마냥 이제 그 탄에 탄이 매달려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럼 그게 미국에서 또 그러면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와 있던 탄을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곤도라 타보셨죠. 스키 탈 때. 리프트 타보셨죠. 그런 식으로 공차가 달려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광화 시킨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거를 곤도라 개념으로 해가지고 삭도식으로 해서 만들 필요성도 있었다고. 근데 기존에 원래 통리 쪽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원래 또 만드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게. 시청 직원들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실제로 음식도 그렇고 어떤 여행도 그렇고 다 어떤 그림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거. 그래 한다면 외지에 나가 있던 광산에 다녔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외지에 나가 있던 분들.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주위에 전파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걸 관광화 시키게 되면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색다르고. 그러니까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거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그렇죠. 이야기를 예. 좀 엮어서 예. 이제 만드는 게 좀 네. 그런 게 좀 필요로 하죠, 많이.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보여주려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 저건 또 뭐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맞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 혹시 그 아까 삭도라는 그런 사진 같은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상상만 하는데 지금 뭐 곤돌라나 케이블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상만 하는데 그 당시 그런 있어요. 나도 어디서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사탕공사 50년사, 뭐 70년사 그 책자가 있는 책자 봤어요? 그 책자 한번 저희도 지금 그런 아니, 책들도 수집을 거기에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우리 그 책은 지금 막 창고에 막 버려요. 지금 내년에 문 닫다 보니까. 하나 주세요. 그런 거 저희 필요한 막 그냥 고무상 같은 데다가 저 그거 진짜 하지만 진- 필요한 책. 창고 같은데 막 버리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은 이게 진짜 자료하고 엄청난 영향.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 저희 그걸 캐리어라도 네, 들고 그런 게 가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뭐 아니, 그런 게 지금 있을 텐데, 어디에. 없어요.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박물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중복된 자료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는 버리지는 말고 다 모아놓았다가 우리 선별을 해야 돼요. 사람 지금 네. 내년 6월 달에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중요한 서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서류라든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폐기할 텐데. 그러니까요. 네. 폐기 전에 저희는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폐기하기 전에 네. 가서 네. 툴하고 탁 네. 들어가지고 안 돼. 지금은 또 왜 안 되냐면 그게 또 보안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 그게 내 눈에 보여서 한두 권 같은 건 좀 챙겨는 드려도 금방 말씀하신 식으로 차를 끌고 와가지고 닫는다. 어차피 버릴 있을 거예요. 없는 일이에요. 폐기한다며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게 뭐 화이팅이나 뭐 그거 할 거예요.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저기 뭐야 아까 저 박동민 씨 그 따님 누구나 그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죠. 그 내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걸려 있지만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드려야지. 예.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드려야죠. 예. 네. 저희는 그것도 그 보통 회사 같은 데 보면 사보 같은 거 있잖아요. 사보라고 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책자 같은 거. 예전엔 그래 나왔었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요즘 아예 신문으로 이렇게 조만하게 막 한 16면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장성광업소에서 일어났던 뭐 광산 사고에 대한 거를 모아놓은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업소 자체에서 뭐 어떻게 처리했던 뭐 이런 그런 사건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수집을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열악하게 뭐 이렇게 상황이 있었고 광부들이 또한 죽음도 있었다. 이게 사회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안 알려져야지 국민들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해서 비밀 기록으로 붙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도 혹시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즘 또 산업안전제법이라 해가지고 참고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참고로 자료는 따로 없는데 네. 실제로 그것도 지금 거의 이제 자 지금 현재 장성화업소에서 생산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장성 생산부하고 철암 생산부, 이 철암이잖아, 그죠? 철암 생산 두 군데 있고 예전에 이제 생산부가 뭐 있었냐면 장성 생산부 전에 중앙 생산부가 있었고 이제 제가 없어진 순으로 지금 역으로 지금 말씀드린 예, 거예요. 괜찮습니다. 중앙 생산부 있었고 그 뒤로 금천 생산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곡 생산부가 있었고 금천 생산. 금천. 금천. 지금 저기 그 석탄 발원지 금천이라는 데 아시죠? 예, 예. 예, 거기가 금천 생산부. 금천 생산부 그다음에 양지 그때는 이제 생산부를 갱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갱. 예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갱이란 말을 썼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장성갱 지금 금방 얘기했지 장성 생산부가 아니고 장성갱, 중앙갱, 문곡갱, 금천갱 생산부란 말을 안 쓰고 갱이라고 썼어. 그 갱이란 말이 일본 사람도 있었고 예. 한국어로 이제 순화시킨 게 생산부. 생산부고 예, 지금 현재 부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부장들을 예전에는 갱도장이라 그랬어. 갱도장. 그러니까 항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채탄 선산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채탄 선산부를 원래 예전에는 우리 있을 때 그리고 그전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면 채탄 사키야마라 그랬어. 일본 말을 썼어요. 채탄 사키야마. 사키야마가 무슨 사키가 뭐냐면 일본어로 한문으로 선을 보고 일본어로 사키라고 해요. 아마 야마가 산이고. 예, 예. 그래 사키야마 선산부. 예. 사키야마. 예, 후산부는 또 부다야마인데 그거는 또 부다야마를 안 쓰고 그냥 후산부라 그러고 선산부를 채탄 사키야마라 그랬어요. 채탄 선산부를. 그 사람이 이제 광산에서는 꽃이죠. 채탄 선산부가. 그래 채탄 사키야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요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어떤지 몰라도 뽕기란 말을 많이 써요. 뽕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술 마시다 아 저는 뽕기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들어봤어요? 뽕기가 술에 취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계속하세요. 아 뽕기라는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예. 뽕기가... 이 지역에서는 제 친구들끼리 다시 얘기해서 이제 배신이라는 뜻이죠 이게. 엄연히 따지면 뽕기가... 저놈이 뽕기 쳤다. 아 뒤통수를 쳤다. 아 뒤통수 쳤다. 아. 이게 뽕기 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뽕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건 제가 광산도 제가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뽕기라 그럴까? 그게 포인트 있죠 영어에서. 포인트. POINT. 점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 포인트를 어디서 쓰냐면 기차 선로에 보면 방향 전환을 할 때 포인트를 치지 않습니까? 포인트 조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갱내 입게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내에서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이제 우중반, 좌중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제 길을 직선으로 가다가 열차가 직선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려면 뽕기를 쳐야 돼요. 그럼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야. 때려야 되는. 아니 뽕기. 뽕기는 당기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예. 그 뽕기가 포인트란 얘기예요. 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니까 점과 점이 움직이는 거라고. 예. 실질적으로. 예. 예. 점으로 선에서 봤을 때는 예. 예. 선이 연결이 돼서 점이 연결이 돼서 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뽕기를 틀었다 해가지고 방향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바로 마음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놈이 뽕기 같다. 그런 얘기를 숫자석에서 많이 했었어요. 네. 요즘도 가끔 가다 나이 든 사람 쪽에서 하지만은 이제 뭐 나이 들어서는 험한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란 말을 유래가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란 이 정확한 영어를 안 쓰고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포인트. 그냥 뽕기라고 그래요. 이거 전체 재밌네요. 이런. 그래가지고 저기 광산에 가면 지금 금방 같이 그 방향 전환할 때 후르쿠 포인트라고 있어요. 네. 그 후르쿠가 플로그 개구리란 뜻이거든. 네. 그게 개구리 같이 요래 생긴 거예요.
이 무엇인가를 플러그 프로크 포인트. 네. 개구리 같이 생긴 게 어떤 거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뭐가 개구리 같이 생긴? 그러니까 직선 철로와 이제 우측으로 가는 철로 사이에 보면 예. 포인트라고 후르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예예예. 방향 전환을 하면 그 주물로 만든 형틀이 있어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딱. 아니 그건 제치는 거고 핸들이고 아, 포인트를 움직이는 핸들이고. 핸들이, 네. 네. 기차역에도 가도 있어요. 기차역 가면 옛날에 기차역 가면 기차가 막 도우면 기차 연문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뒤로 이렇게 막 제치는 게 있었어요.